정확히 좋은 치과, 양심치과를 가시려면은 이거를 안 해준다? 그런 데서 교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치과를 고르실 때 제 영상이 조금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정주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양심치과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모르거든요, 환자분들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 생각을, 제 의견을 조금 오늘 말씀을 드려보려고 제가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치과에서의 어떤 전문성. 요거는 교정 분야에 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맨날 이제 환자분들하고 상담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실 치과대학이라는 게 요새 모르겠지만 저는 6년을 다녔거든요. 6년을 다니는 동안 2년은 그냥 일반 대학생들하고 비슷한 생활을 하고 4년이 전문적으로 치과의 전반에 대해 배워요. 보철, 발치, 신경치료 여러 가지 배우는데 교정도 있기는 해요. 1도 안 가르쳐줘. 아무도 몰라. 뭔 소리 하는지 이해가 전혀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치과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무서운 발치, 충치 치료. 이런 거는 뭔가 내가 환자한테 이렇게 술식을 하는 거야. 외과 술식, 파고, 빼고. 근데 교정은 치아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정은 아무리 우리가 치과대 학생들한테 가르치려고 해도 뭔가 진짜 관심이 있고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완전히 뭐 물리도 알아야 되고 뭐 생명학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치과대가 가르쳐주지 않아. 그러면은 교정은 어떻게 치료하느냐?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레지던트, 전문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야 뭘 배워. 교정은 무조건 이런 전문의가 해야 돼요. 그냥 어깨 너머로 배워서 한다? 저는 완전히 그건 반대예요. 특히나 이런 말 해도 되나? 무슨 과정 이수, 무슨 세미나 이수. 세미나는 제가 가서 가르치는 게 세미나예요. 전문의 자격증이 있느냐, 그걸 어떻게 찾아보느냐. 대한치과교정학회 가면은 전문의 찾기가 있어요. 거기 가면 제 이름 치면 제 이름 나와요. 그리고 똑같이 치과의사협회나 이런 데 전화, 보건복지부에 전화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교정과 전문의냐 아니냐를 알려줘요. 교정과 전문의가 있고요, 일반 진료 전문의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더러 교정 치료를 하는데 그냥 일반 전문의를 따놓고 일반 전문의 안 써놓고 치과 전문이라고 써놔요. 그럼 환자는 헷갈려. 치과 교정 전문이어야 돼요. 교정을 진짜 과정을 이수하고 한 전문의가 진짜 전문이에요. 이게 전문성이에요. 교정 치료를 환자한테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어떤 교육은 받았다,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요 과정이 좀 안 된다? 그러면은 전 제 새끼는 안 보내요. 제 새끼는 안 보내요. 두 번째는 환자와의 소통, 치료 계획 세우고 어떤 일련의 상담을 왔을 때 과정인데, 저 같은 경우는 환자가 들어오시면 기본적으로 차트를 작성하시고 엑스레이 찍고 제가 먼저 봐요. 구강내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도와주시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스캔을 하고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그게 다 취합이 되면은 저랑 같이 상담실로 와서 제가 김아무개 씨, 김님, 제가 이런 식으로 치료할 겁니다. 이 과정에는 발치가 들어갈 수도 있고 미니스크가 들어갈 수도 있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인비즐라인 써도 되고 장치 교정을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해줘요. 그러면 그 환자는 저한테 치료 전반적인 건 다 듣는 거예요. 의사한테 들어야 돼요. 간혹 가다가 뭐 요새는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덜어 있어요. 그냥 의사는 해 발치 교정해 하면은 이제 상담실장이라는 분들이 가가지고 막 이렇게 뭐 2년이 걸리네 마네 뭐 이건 꼭 해야 되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진단을 해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정확히 좋은 치과, 양심치과를 가시려면은 의사가 얼마나 진단을 해주느냐, 치료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해주느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를 안 해준다? 그런 데서 교정하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진료인데요. 진료인데 전문성, 치료 계획 다 세웠으면 이제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치료도 한 사람이 해야죠. 손이 바뀐다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저 옛날에 수련 받을 때도 손 바뀌는 건 안 해요. 제가 졸업하면은 물론 1년차한테 환자가 넘어가는 건 있어도 교정 치료를 하면서 의사가 달마다 바뀌는 데가 있어요. 달마다. 공직이라 그러죠. 그런 선생님들이 그냥 잠깐 거쳐가는, 개원하기 위해 그냥 한 달 진료하고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다음 사람이 이렇게 가고 싶고 그 다음 사람이 이렇게 가고 싶고 환자 무슨 죄예요? 그건 아니에요. 저도 물론 치료를 하다 보면은 케이스가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저도 왜 이러지? 이럴 때 그러면은 저는 처음부터 여기까지 왜 왔는지를 알고 그거에 대해 대처가 빠른데 이게 손을 타고 온 환자가 저도 안 봐요. 의사가 계속 바뀌는 데는 절대 가면 안 돼요. 이건 뭐 모든 의료 행위 자체가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치과 분야에서는 위생사라는 게 있어요. 위생사는 뭐냐면 합법적으로 환자를 범위 내에서 의료법 안에서 환자의 입안에 들어가서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증이에요. 의과 쪽으로 보면 의사, 간호사가 뭐 할 수 있어요? 피 뽑을 수 있지, 응급치료할 수 있지, 이런 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치과도 똑같아요. 위생사만이 스케일링을 할 수 있고 위생사만이 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인력난이나 돈 이런 부분 때문에 위생사가 아닌 분들을 이렇게 쓰는 치과들이 덜어 있는데 그건 불법이에요. 불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안 돼요. 그거는 양심에서 어긋나는 치과입니다. 자, 오늘은 뭐 전반적인 양심 치과, 좋은 치과라는 주제로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 이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과를 고르실 때 제 영상이 조금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냥 뭐 양력을 보건 뭐 홈페이지를 보건 이런 건 누구나 똑같아요. 환자분들이 많이 안 상태에서 치과를 고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좀 신중하셔야 되고 굳이 저를 선택하지 않으셔도 돼요. 한국에는 진짜 좋은 교정 전문의들 많고 다 그렇지만 적어도 저는 항상 철학이 똑같아요. 제가 치료할 수 있는 환자는 최선을 다해서 해요. 내가 옆에 있는 치과보다 잘 못할 수는 있어도 책임은 다해요. 이 환자를 내가 끝까지 책임을 져서 치료를 해주는 게 의사지 나 잘해, 대충 해, 이런 거는 좋은 의사상이 아닌 것 같아요. 치과도 마찬가지예요. 가보시면 느낌은 알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쎄한 데 있어. 막 차갑고 막 뭔가 반겨주는 것 같지만 나를 홀리려고 이러는 것 같은 치과들이 있거든요. 그런 치과 가지 마세요. 처음부터 끊어요. 내가 갔을 때 내가 편하고 원장님이 잘 얘기해 주시고 치료 계획을 내가 이해했을 때 그 교정 치과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또 치료받으면서 만약에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다 그럼 치과에 얘기하세요. 잘못된 거면 수정을 하고 고쳐야 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질질질질 끌려가다가 교정 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선택하실 때 신중하셔야 되고 의사를 고르실 때도 나와 잘 맞고 나한테 설명을 잘해주는 선생님한테 꼭 가셔서 교정치료가 원활히 끝날 수 있게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치과 고르기 어려워요. 어려운데 모든 게 그래요. 똑같아요.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시고 신중하시면은 딱 환자분들한테 맞는 그런 치과를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별 얘기를 다 했다고.